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1353대에서 지지를 받았던 원달러 환율은 1355 후반에서 지지선 강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서 1391대까지 다다르기도 했던 달러는 다시 하락을 이어가 1353 중후반에 형성된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일간 차트에 만들어져 있는 하락 채널의 강도를 점검하고 채널 안으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달러가 하락을 계속 이어간다면 1343.50대가 달러를 받쳐줄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힘을 잃는다면 1307원대까지 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원에 대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며 달러는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다시 120일 지수 이동선 아래로 내려왔고 심지어 갭하락을 했지만 그 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달러는 1354 중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을 노릴지 아니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하락을 이어질지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1359.4원대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흔들기에 미국 달러화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후임을 조기에 발표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을 뿐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이 제시한 달러 인덱스 선물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6시 30분 기준 96.94 부근에 머물며 97을 하회하고 있고 현물 가격은 97선에 걸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으며 후보군이 3, 4명이라고 밝혔고 현지 언론들은 올 9, 10월에 파월 의장 후임을 조기 발표할 수 있고 이르면 올여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지명한 차기 의장을 통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한편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행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리의 미툴 코테차는 후임 의장 지명자가 연준 비판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는 그림자 연준 같은 상황이라고 연준 독립성을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연준 인사들이 주장한 7월 금리 인하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고용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이 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경제와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 금리 인하가 올해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되면 올 가을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고용시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뚜렷한 경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경제가 여전히 강한 만큼 정책 변경은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말부터는 가격에 관세가 반영될 것이고 고용시장은 아직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면서 금리를 올해 말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물가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연준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서기 위해선 관세 물가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2% 목표로 향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언급한 7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 다수는 7월 금리 인하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은 이번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무역 정책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셸 보먼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건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라도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며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공개 석상에서 매파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미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로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5%는 연율로 환산한 값으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 확정치가 0.2%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 적자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서둘러 수입을 늘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보다 44.3% 늘어난 4,5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GDP의 6%로 지난해 4분기 4.2%에서 크게 늘었고 2006년 3분기 6.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9,749달러로 0.4%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 가격이 오는 8월 톤당 1,050달러로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리뿐 아니라 니켈,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용 금속도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8일이면 끝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백악관 측이 언급했습니다. 관세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런 위원장은 선의로 협상하는 국가들을 위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